뒤쪽 유시. 그래서 이제 현빈 일규를 통하게 되면 백규를 통할 수가 있다 했고, 예. 그 다음에 요 설명만 다시 조금 하고, 유시 태식 1호부터 태식을 하고, 태식을 한다는 건 이제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태식이라는 표현을 왜 쓰느냐? 태식이라는 표현을 왜 쓰느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순수한 기운을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이 호흡을 콧구멍이 안 뚫릴 때는 순수한 기운을 어머니로부터 받았다고, 배꼽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숨구멍이 뚫리고 하면서 탁기가 들어오고, 이 말하자면 후천의 나쁜 기운으로 오염이 되기 시작한다고 봐요. 하여튼 이론적으로 태아 상태에서는 어머니로부터 순수한 기운을 받아들이는데, 이 호흡이 통해서 이제 콧구멍을 통하게 되면서 순수한 그 기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탁기가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호흡을 하는 것을 비유를 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현빈일규 새로운 한 구멍이라고 하는데, 그 새 한 구멍이라는 건 호흡을 통해서 뚫리는 실제 규모이 아니에요. 새로운 어떤 기의 통로가 뚫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태식을 한다는 건 정말 우리가 탁기에 오염되기 이전의 그 상태로 돌아간다고 해서 태식이라, 태아 때의 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게 진짜 태아 때처럼 쓰는 건 아니야. 우리는 지금까지는 계속 탁기로 자꾸 오염되던 삶에서 어떤 선천의 순수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태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진짜 뭐 어린애처럼 배꼽으로 그 기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기운을 새롭게 쌓아가는 과정을 태식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시 행 주천하오 1호부터 현빈일규가 뚫리면, 그러니까 자, 이게 현빈일규라는 건 모든 것에는, 공부에는 등력처라는 게 있어요. 등력처. 힘을 얻는 곳이 있어. 요 힘을 얻지 못하면 맨날 빌빌거리고 헤매요.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등력처라고 하는데 딱 뛰는 지점을 찾아야 돼. 자기가 뛰는 지점. 그러니까 호흡을 하더라도 몇 번의 뛰는 과정이 있어. 그러니까 화흡 불기운을 느낀다든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어떤 자기 나름, 아니 그래서 내가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오늘은 참 그거 한다고 하고 안 했다. 제가 1초 3분 여기 내려가서, 기운이 내려가서 여기 이제 모인다고 생각하죠. 모든 것은요, 호흡이 거기까지 내려갈 리 없어요. 절대 호흡이 거기 안 갑니다. 느낌이 기감이라고 하는데, 이제 연습 좀 합시다. 나한테 모든 걸 딱 맡기고 힘 싹 빼시고 손을 털고 한번 눈을 감아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앞에 이렇게 모아요. 약간 벌려서, 너무 바짝 붙이지 말고 약간 벌려서. 자, 힘든 것은 나한테 다 던져놓고 이 손바닥이 앞으로 벌어지는 상상을 해요. 벌어진다고 상상. 벌어진다고 상상. 힘 주지 말고 벌어져요. 벌어져. 자, 오므라진다고 또 상상을 해봐요. 자, 처음에는 벌어진다고 합시다. 자, 힘 벌어진다. 벌어지는 모습을 상상해요. 벌어진다. 벌어져요. 나 뺐어요. 벌어진다. 쭉 가운데서 힘이 생겨서 밀어내서 벌어집니다. 지금 힘줬어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쭉 늘어뜨리는 것에서 그냥 힘을 빼세요. 쭉 그냥 아무 어깨부터 힘을 빼가지고 그냥 아무 힘이 없이 그냥 가볍게 들고 있는데 이게 벌어진다고 상상. 오므라진다고 상상해보세요. 오므라져요. 자, 혹시 요때 무슨 감각 같은 게 오는 사람? 와요? 그럼 여기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이제 집에 가서 연습을 해보세요. 자, 제가 해볼게요.
이건 제가 의식으로 벌린 거 아니에요. 벌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게 벌어져요. 근데 밖에서 보기는 전혀 모르겠죠. 똑같은 거 아니냐. 네가 의식으로. 나는 주관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벌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벌어질 때 이 속에 어떤 힘이 생겨서 내 손을 밀어내는 느낌이 와요. 오므라진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무슨 진공 같은 게 있어서 쭉 빨아들이는 느낌이 와요. 이제 집에 가서 정말 힘 다 빼고 의자 여기 앉으면은 오히 자세가 힘들 수 있는데 의자 같은 데는 힘 쫙 빼고 쭉 벌어진다라고 오므라진다고 이게요 주관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내가 의식으로 이게 이렇게 하는 거하고 벌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벌어지는 느낌이 와요. 속에서 기운이 막 생겨서 미는 듯한 느낌이 오고 오므라진다고 하면 빨아들이는 듯한 느낌이 옵니다.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자기 체면의 기초입니다. 체면의 기초예요. 체면술 배울 때 이거 해요. 체면을 배우려면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체면이에요, 일종의. 그런데 완전히 달라. 내가 의식으로 이게 벌리는 거하고 벌어진다라고 체면을 걸듯이 쫙 이 손바닥이 벌어진다 쫙 벌어질 때하고 주관적으로 전혀 달라. 요거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호흡을 하는 것이 일종의 체면은 아니라도 그런 자기 암시입니다. 자기 암시를 통해서 어떤 기감을 자 우리가 호흡이 여기까지 갈 리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호흡은 언제나 횡격막이 조금 더 호흡 신경을 쓰면 조금 더 내려가는 것뿐이야. 횡격막이 저 배꼽 아래까지 내려가면 탈장내고 큰일 나요. 그렇지. 배꼽 아래까지 횡격막 밀어봐. 그러면 정말 탈장 일어난다. 절대 아니야. 횡격막은 언제나 조금 평소에 호흡하던 것보다 조금 더 상자를 그리고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이 호흡의 1차적인 효과가 뭐냐면 약간 그런 의식을 하고 하면 횡격막이 불규칙적인 운동이 주기적으로 아주 약간은 예전보다는 훨씬 창자를 눌러요. 주기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계속 창자를 부드럽게 마사지 안 하는 거야. 횡격. 그래서 호흡을 잘하는 사람 잘하고 정말 아니 내가 얘기했지 이게 우리 임선수 과장이 이런 얘기를 참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절대 자연성을 어그러뜨리면 안 된다. 호흡을 하는데 계속 강조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지. 몇몇 미미한다고 해서 호흡을 바짝 줄여가지고 하면은 평소 열 호흡량을 하는 사람이 5 하면 그게 건강해질까요? 망합니다. 큰일 나요. 건강 해쳐요. 언제나 우리 봉은호 선생님에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제가 따르게 하면은 활달하게 해야 돼. 활달. 호흡이 평소에 하던 호흡을 줄인다거나 그런 일이 아니란 말이지. 활달하게 하는 거야. 오히려 우리가 기운이 참 쌓이고 뻗쳐나가는 사람이 왜 호흡이 줄어? 호흡이 줄면 안 되죠. 호흡을 폐활량을 하려면 열의 폐활량을 가졌으면 열 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몇몇 미미가 돼야 되는 게지 몇몇 미미 한다고 하니까 용을 써가지고 그때 무슨 콧구멍 반을 막고 해야 되나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나는 소리예요. 그거 아니요. 그리고 우리 호흡은 언제나 가슴부터 이렇게 펼쳐 들어가서 이렇게 쑥 내려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기다가 정신 모으고 여기다 기를 모으라고 하니까 또 이게 옹색해져. 활달해지는 게 아니라 가슴은 가만두고 배만 볼록거리려고 그래. 이러면 또 호흡이 활달해지지 않고 자연성을 어그러져. 그러면은 또 이것도 병돼. 그러니까 언제나 자연스러운 호흡을 활달해야 된다. 내가 표현 활달한 호흡이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 규칙성.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뇌 들이쉬면 뇌 내쉰다. 이거 막 하지 말고 규칙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세심하게 한다. 호흡에 정신을 자 그런데요. 앞으로 보세요. 호흡에 딱 정신을 두는 순간에 호흡이 조금은 고와집니다. 그거 반드시 체크해보세요. 호흡에 그냥 할 때하고 호흡에 내가 딱 신경을 쓰면은 호흡이 조금 고와져요. 그 효과를 반드시 느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데 이 숨은 내려가는 게 아니니까 뭐냐 지금 얘기했듯이 첫째로
호흡을 할 때 이게 내가 지금 최면을 걸었듯이 이 호흡이 들어가는 과정이 최면 걸듯이 약간 암시적으로 느껴지면 좋아요. 그래서 기운 같은 것이 쭉 호흡은 여기서 멈추더라도 기운 같은 것이 밑으로 쭉 한번 단전까지 받는다는 어떤 암시 느낌, 이걸 받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내가 집에 가서 해보세요. 이거 훈련하면 누구나 돼요. 누구나 되고 이걸 해보면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껴. 왜? 내가 의식으로 이렇게 벌리는 거하고 벌어진다라고 벌릴 때 하는 전혀 주관적인 느낌이 달라요. 여기 나중에 반드시 해봐서 성공하면 다 느낄 텐데 속에서 뭔가 밀어내는 것 같아요. 손바닥. 여기서 뭐가 오므라진다고 빨아들이는 것 같아. 같이 빨아들이진 않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감이 내려가는 것 같지 진짜 내려가는 거는 나중이야. 그러니까 내가 왜 요 얘기를 하느냐, 이게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최면의 기초인데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일종의 자기 암시를 걸듯이 호흡 과정을 정신을 거기다 따르게 하고 정신이 따르는데 기운이 옮겨가는 거예요. 기운이 따르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기운이 따르지만 처음에는 그런 암시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연습을 하면 누구나 돼. 이게 어떤 집중력이 빠른 사람은 또 빨리 되고, 이게 최면이 꼭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잘 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것도 전혀 딴 얘기인데, 옛날에 이제 과학자들이 초능력 현상이 과연 가능한가를 증명해 보려고 했어. 초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염동력이라고 하는 건 뭐 이걸 움직이는 거고, 멀리 누구하고 정신이 통하는 건 텔레파시라고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꿈을 통해서 미래를 한다든가 뭐 공간. 그래서 그걸 실험을 해봤어. 옛날에 무당들이 사는데, 서양에서 이제 원시 종교에서 무당들이 뭐 신의 계시를 받을 때 이런 짓을 하는 무당들이 있었대. 그 새 둥지 같은 것을 그네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사람을 집어넣고 마약 같은 거 좀 피우고 되게 흔들어 제낀대. 그럼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 거의 해롱해롱한 상태에 나와서 신의 계시를 막 얘기했는데, 예언을 했는데 그게 많이 맞았대, 옛날에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현대인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 짓을 해보는 거야. 막 그렇게 흔들어 제끼고서는 멀리서 암시를 걸어. 무슨 암시를 계속 걸어. 이런 생각을 하라고. 그러고 끝내놓고서는 너 무슨 생각이 들었냐? 뭐 계시 같은 거 받았냐?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암시 거는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하더래. 근데 그게 전혀 안 먹는 사람, 안 들어먹는 사람이 있어. 되게 그게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에이 모르겠다고 막 맡겨버리는 사람은 잘 먹어, 암시가. 근데 정신 차려야지 바짝바짝 차리는 사람 하나도 안 먹어. 그러니까 이게 최면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자기를 탁 맡겨서 거기다 자기 암시를 딱 걸어서 이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그 초능력이라는 게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해보려고 애를 쓴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꿈꿀 때 왜 미래 보는 사람들 꽤 있죠. 여기 혹시 그런 분 없어요? 꿈꾸면 그 다음날 누구 만난다든가 그 사람한테 소식이 온다든가 그런 경험한 분 없어요? 평생에 한두 번 정도는 있겠죠. 내가 무당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 아니 꿈에 많이 봐요. 꿈. 그리고 태몽 같은 것도 희한하게 꾸는 사람이 있어. 남의 태몽 꿔주는 사람이 있어. 남의 집 태몽도. 깜빵에 앉았다가 내가 당신의 집 태몽 꿨는데 혹시 그 임신하지 않았어?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 제가 태몽 거의 다 봤어요. 꿈을 네, 거의 100% 봤더라고요. 그래. 네. 남의 태몽도 네. 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여기도 이제 무당기가 좀 있는 거야. 신기가 좀 있는 거야. 그런데 꿈이라는 게 과연 그런 작용이 있느냐를 한번 해보려고, 검증을 해보려고. 이 요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래, 꿈을 꿀 때는 반드시 현상이 있어요. 꿈꾸는 현상을, 수면의 현상을 REM 수면이라고 해. REM. 그 무슨 약이냐? Rapid Eye Movement라고 합니다. Rapid Eye Movement라는 건 뭐냐? 꿈을 꿀 때는 반드시 눈동자가 떨립니다. REM이라. Rapid, 빠른 eye, 눈, 무브먼트 움직임, 빠른 눈 움직임을. 그러니까 사람이
눈동자가 막 떨려. 옆에서 보면은 깨움을 꿈꾸고 있어. 깨움을 꿈꾸고 있어요. 그 꿈이라는 게 아주 꿈을 안 꾸면 죽는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진인무몽이라고 그래. 진인무몽. 옛날에 진인들 신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꿈이 없다고 그러는데 진인의 경지에 도달하지 않으면 꿈을 안 꾸면 죽어요. 왜 죽냐? 꿈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요. 낮에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그러면서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막 충돌을 일으키고 그러죠. 자, 이제 뭐 편하게 여러 가지 얘기 해가며 가십시다. 제가 이제 전공이 휴머니즘이죠. 이리저리 헤매는 게 휴머니즘이에요. 휴머니즘인데 우리가 인격 완성을 해가는 과정을 사람이 정말 참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과정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식이 뭐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과정을 여러 가지 표현 방식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이게 얘기를 하자면 이것도 하나의 비유가 돼요. 우리 사람의 의식을 얘기하면 어떻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로이드 심리학이나 그런데 요게 우리의 현재 의식이야. 활동하는 의식. 이걸 현의식이라고 해. 이걸 잠재의식이라고 그러죠. 잠재의식. 현의식과 잠재의식을 비유로 하면은 현의식의 몇 배나 되는 것이 내 속에 드러나지 않는 의식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잠재의식이에요. 이 현의식과 잠재의식은 늘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잠재의식은 이렇게 하고 자는데 현의식이 자꾸 누르고. 그래서 보통 일상의 사람들은 현의식과 잠재의식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 공부를 해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공부를 자꾸 해나간다. 하여튼 호흡 공부라든 불교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해나가면 잠재의식이 자꾸 위로 솟아올라. 잠재돼서 밑에 깔려있던 의식들이 현의식으로 드러나. 현의식으로 드러날 때 사실은 요란해요. 조금 요란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아주 돈 욕심이 굉장히 많이 잠재의식이 팍 깔려있던 사람은 그 잠재의식이 해소되고 현의식으로 드러날 때 어떻게 되냐? 갑자기 돈 벌 구멍이 막 보여. 금광이 보이는 사람도 있대. 색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 막 미녀가 나타나 이제. 이게 녹아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그게 녹아나게 되면은 이게 잠재의식이 자꾸 현의식으로 올라와서 이게 줄어들고 이제 현의식으로 전부 올라오게 되면은 완성된 인격이야. 잠재의식과 현의식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부딪히는 상황은 불완전한 인격이고 불안한 인격이에요. 불안한 인격. 진리는 어떤 사람일까? 그런데 우리가 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이나 모든 존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고 자기 편안함을 유지해야 돼요. 이게 지상명제야. 이게 깨지면요 불안하고 괴롭고 그래가지고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그래서 우선은 자기 방어를 하게. 그래서 꿈이라는 게 어떤 거냐? 낮에 쭉 살아가면서 계속 뭔가 잠재의식과 현의식이 충돌을 일으키고 뭔가 나를 불안하게 하고 했던 것을 그냥 다음 날까지 끌고 가면은 다음 날 삶이 평안하지가 않아. 그럼 꿈을 꾸면서 그걸 합리화를 해요. 적당히 해소를 해. 갈등이 없게끔 살살살살 해가지고 처리를 해가지고 망각이 차고 쏘고 싹 보내. 그럼 한잠 자고 꿈꾸고 나면 꿈을 되게 개꿈은 다 기억 못해요. 꿈 안 꿨다고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 다 꿈꾸고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하루 종일 겪었던 내적인 부조화를 해소하고 다음 날을 살아가요. 근데 내적인 부조화가 없는 사람은 꿈을 안 꿔도 좋을지 모르지만 그런 내적인 부조화가 누적되는 사람은 꿈을 안 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날 삶이 안정적이 되질 않아. 불안해져. 그럼 반드시 꿈을 꿉니다. 꿈이라는 것의 기제를 심리학적으로 설명은 이렇게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내가 여기서 얘기했을 거야. 어릴 때 꿈꿀 사람, 꿈꿀 때 왜 어디 물에 빠지는 꿈을 꿨더니 오줌을 쌌더라. 아니 비슷한 꿈 그런 경우 없었어요? 있죠. 있죠. 그 어디 가서 꿍 하고 건너뛰다가 떨어져서 넘어졌는데 보니까 침대에서 떨어졌던가 뭐 하여튼 부딪혔더라.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면 우선 오줌을 싸.
오줌을 싸서 이제 처음에서 모르는데 오줌을 싸서 이 식으면 척척해져. 척척하면 불안하잖아. 척척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자기한테 이해를 시켜야 돼. 왜 척척한가? 그래서 척척해서 깨는 그 사이에 꿈을 만들어. 아, 그래서 이래서 척척하구나 하고 자기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야. 꿈이 그렇게 꾸는 거예요. 침대에서 떨어져. 꿍 하고 부딪히니까 아파. 깨는데 왜 이게 아픈지를 자기한테 이해를 시켜야 돼. 꼭 깨는 사이에 꿈이 만들어져요. 요걸 내가 왜 얘기하는 거야. 그만큼 자기를 자기에게 이해시키는 게 중요한 거야. 이해 안 되면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그건 가벼운 사례야.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해요. 자기를 자기에게 이해시키고 갈등을 없애는 거야. 그러면 하루 종일 갈등을 일으켰던 것이 그냥 이튿날로 가져가면 안 되거든. 잠자는 동안에 쫙 꿈을 통해서 해서. 제가 그걸 어선 확실하게, 내 이론으로는 배웠어. 그걸 확실하게 내가 느낀 것은 언제냐. 이제 대학 시절에 제가 뭐 한 석 달씩 뭐 눕지 않고 참선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계속 집중을 하라고 요구하니까 스승이 막 다그치고 그래서 하루 종일 지나고 나면은 하루 종일 아주 정신 맑게 참선 잘하고 한 것 같아. 근데 눕지를 않아. 그냥 한 석 달이면 석 달. 그 눕지 않는다고 하니까 눕지 않고 잠 안 자고 살 수 없잖아요. 새벽에다 졸아. 또 앉아서 때우는데 그 앉아서 때우는 동안에 꿈을 꿉니다. 꿈을 꾸면은 그 전날 내가 낮에 어떤 망상을 했는가가 꿈속에 쫙 나와. 신기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의식이 아주 맑을 때니까 꿈이 다 기억이 나. 자강몽처럼. 그래서 꿈을 한바탕 꾸고 나면 아 전날 내가 이런 일에 부딪혀서 이런 망상을 피웠고 저런 일에 부딪혀서 그게 조금씩 각색이 돼. 살살살 약간 각색이 돼서 싹 영화 필름 지나갑니다. 야 꿈이라는 게 이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의식 속에 갈등을 일으켰던 것을 꿈을 통해서 해소시키고 그러니까 정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 거 꿈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인격 완성을 한다는 것은 이런 잠재의식을 현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이다. 근데 나중에는 이 잠재의식이 하나도 없어. 하나의 통일된 인격이 되는 거야. 우리는 잠재의식과 현의식이 계속 갈라져서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 이중적인 존재. 그런데 진이 되고 참 수양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잠재의식 속으로 계속 공부를 하면 뚫고 그 퍼올려. 내 속에 있던 더러운 요소나 그런 것들은 전부 나중에는 이 속으로 현의식 속으로 올라오면서 건강하게 해소가 돼요. 그러면은 아주 편안하고 정신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개 모든 공부를 하든 간에 호흡을 하든 불교 참선하든 인도 요가를 하든 이렇게 쭉 몰입된 공부를 하다 보면 잠재의식을 자꾸 파고 들어가서 끌어올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희한뻑적지근한 현상들도 많이 생겨요. 그걸 무슨 신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신통도 있기는. 근데 그거는 당연히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듯이 이런 어떤 그래서 또 딴 얘기하면 술을 먹으면 주사 막 피우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뭔가 잠재의식에 눌러놓은 게 많아요. 왜냐면 꽉 억지로 점잖은 척 눌러놨는데 잠재의식 속에 그냥 억지로 눌러놓으니까 술을 먹으면 통제가 풀리거든. 그러니까 주사를 부려. 그러니까 술 먹고 주사 부리는 사람은 상당히 불안한 사람이야, 의식이. 그런데 진짜로 술이 만취가 됐는데 거의 필름이 끊어진다 그러죠. 그런 기억 해봤어요? 술 마시면 필름 끊어지는 기억이. 잘못 다 그런 게 있죠. 근데 필름이 끊어졌는데도 변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그 사람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평소에 이중적으로 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잘 훈련됐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훈련으로는 잘 안 돼요. 이중적인 게 없을 때 의식의 통제가 사라져도 평소처럼 나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술버릇은 평상시에 고쳐야 돼. 술 먹고는 아무래도 안 됩니다.